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로 손꼽히는 건강. 소비자들의 높아지는 관심만큼 건강과 웰빙 관련 사업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 트렌드가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데이터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서비스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추세. 그중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디바이스 개발과 스마트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박운철 대표. 박운철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DMD랩스 박운철입니다. 경제학자 쉼터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경제 성장력의 원동력은 기술혁신이며 기술혁신에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가라고. 기업가 정신은 경제 성장과 기술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기업 생활을 하다가 마음 맞는 분들끼리 동업을 했어요. PC방 관련 창업을 했고 그 회사를 엑시트하고 제 이름으로 첫 창업은 2011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이타임즈 컬리지라는 회사였고요. 형설출판이라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회사랑 같이 해서 전자책을 만들려고 회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었는데요. 자문화 과정, 저소득층한테 무료 교육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수기업 표창까지도 받았었는데 결과는 좋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발은 많이 돼야 되는데 수익이 적게 들어왔었습니다. 이 회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금전적 손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고요. 여기에 실패하면서 제가 이제 창업을 포기하고 개발회사의 CTO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창업을 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또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거는 차라리 내가 잘하는 일로 돈을 벌고 번 돈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B&B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B&B는 SI 에이전시 회사예요. SI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금융 유통 서비스 플랫폼, 제품 서비스 플랫폼 등 각종 SI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서 회사가 안정돼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을 하자라고 했던 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고요. 디지털 치료제 사업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진입을 했던 거는 원격 진료 플랫폼 헤이메디입니다. 헤이메디는 전담의 제도예요. 의사 한 명과 사용자 한 명을 매치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제 맘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만들었는데 좀 더 빠르게 난 닥터나와 굿닥이 400억, 210억 규모의 시리즈 투자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VC한테 제안받았던 건 30억 정도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서비스 플랫폼은 마케팅 싸움입니다. 돈 싸움이에요. 30억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회사와 400억을 갖고 마케팅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할 수가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디바이스를 만들자. 매일 디바이스로 건강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걸로 개인별 맞춤형 리커멘드를 해주자. 요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지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게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또 다른 기술이 들어요. 양산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 양산을 어느 회사가 잘할까? 파트너로 했던 회사가 상장사인 솔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서 키즈브레인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키즈브레인은 하나의 디바이스로 정신건강, 그다음 육체 건강을 한 번에 체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일리 디바이스 케어예요. 사람은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신체도 틀립니다. 이걸 데일리로 계속 쌓아줘요.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급격하게 틀려진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아픈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데일리 검사를 통해서 맞춤형 치료제를 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해오면서 제가 느낀 기업가 정신은 생각을 현실로 만들자입니다. 저는 항상 꿈을 꿉니다. 항상 뭘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고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이 있으실 거잖아요. 기술로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술로 현실로 만들었는데 5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기업가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SI를 하니까 거래처랑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하나의 원칙을 항상 고수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인적 문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해서는 이걸 이루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 파트너분들, 직원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잘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PM을 잘하시고 기획을 잘하시고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믿음과 실력을 먼저 맡깁니다. 잘하실 수 있는 걸 밀어드려요.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했던 게 GS 리테일이에요.
다들 바쁘신데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세요. 망부석으로 며칠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하다가는 잘리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새벽 5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할 일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해요.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다 남겨놓습니다. 6시, 7시 되면 다들 이제 퇴근을 하세요. 그럼 전 남아서 계속 그걸 합니다. 공부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11시, 12시. 집에 들어가서 쓰러져 자요. 근데 이때 제 몸에 확 배었던 습관 중에서 하나가 공부하는 습관이 배버린 거예요. 안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3권 이상의 책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SI 업체에 사업을 했어요.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났고요. 계속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4번째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아까 2번째 말씀드린 믿음과 신뢰가 서로가 맞춰져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쫓아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실무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리더는 실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많은 걸 좀 잘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돈을 잘 벌어와야 됩니다. 돈을 잘 벌어와서 회사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제가 2024년 올해 상반기에 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상장에서 솔리움이랑 어린이 멘탈케어 디바이스인 키즈브레인을 출시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 추세로 보면 저희가 이제 B2B 계약만 하거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매달 한 10만 명의 뇌파 데이터가 쌓여갈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뇌파 데이터를 보유한 뇌파 데이터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키즈브레인의 디바이스와 측정 모듈이고요. 저희가 B2B만 궁금한다고 했었잖아요. 학교, 학원,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100분율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거를 채우면 건강한 정신을 가질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B 랩석 박은철이었습니다.